천간에 오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운으로서 움직이는 오행. 그래서 천간은 형질로서 움직이는 것은 지지이고, 그래서 어떤 형태와 질감 또는 체감 이런 것들을 갖고 움직이는 것들은 좀 움직이는데 제한성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천간은 그런 형질이 아니고 드러나 있지만 움직이는 어떤 기운으로서 움직이는 것을 중점을 두고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천간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양과 오행의 움직임이 드러난 양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나 동양학은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상대적인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는 중심을 또는 기준을 통하여 하나의 어떤 그 세력으로서 또는 하나의 어떤 움직임으로서 그 상반적인 그 작용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음양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항상 중심이라는 것은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일체를 이룰 때 그것이 음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일체 속에서 기운으로서 또는 높은 것이나 드러내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움직이는 오행을 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행의 움직임이 구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뭔가 이제 응축하는 것들이 있고 또 분출해서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또 확산해서 펼치는 것들이 있고 또 펼친 것을 다시 조정하고 정리하고 숙성시켜서 새로운 결과물을 나타내는 토의 요소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정리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만들고 마무리를 하고 결정을 짓고 하는 금의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 금에 수축되고 어떤 하강하는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응축의 힘을 얻어서 하나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수의 영역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부터 써놨는데요. 응축하면 수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 임수와 계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양간을 여기다 표현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음을 여기다 이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이제 밝고 드러나고 활동적이고 이런 모습이고, 음은 뭔가 자기 영역 안에서 드러내지 않고 뭔가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을 가꾸고 정리하고 이렇게 그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응축된 힘을 가지고 목이 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응축된 힘이 셀수록 목의 분출력도 더 세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단독적인 수의 조건만 가지고 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어떤 것들을 만나서 그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을 만나서 그 힘을 키우는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힘을 설계시키고 분출하는 소비시키는 것인지, 또 어떤 것들에게는 제약을 당해서 위축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제 분출했다면 화가 확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양간들이 이렇게 임, 갑, 병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그 개, 을, 정 이렇게 있는데 요 색깔들은 그 오행의 고유한 색깔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색깔이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그 분류인데, 이것들은 이제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병정이 붉은색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오행을 설명할 때 대낮의 시간,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그 시간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태양이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붉은색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색이고 확산하기 좋은 색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 붉은색이 정열의 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움직이고 자기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화의 요소로 쓴 것이고요. 푸른색은 우리가 시작하는 색인데, 봄의 색들이 뭔가 거무튀튀하고 하얀 눈이 덮인 그런 들판에, 또는 그 말라버린 그 거무튀튀한 껍질에서 나무들에 처음 나오는 색이 녹색, 푸른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의 색이 이런 청색, 녹색 이런 것들이 된 것이고요. 응축의 색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쉬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은색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낼 때 북쪽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지방 같은 걸 모시고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북이라는 게 응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수라는 게 휴식의 조건도 있다 이렇게 먼저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시라는 뜻에서 아마 북쪽에다가 우리가 모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잠자리는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어야 될까요? 일단 너무 쉬면 안 되니까 북쪽은 곤란할 것 같고요. 남쪽은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에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을 계속 활동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목의 방향인 동쪽 방향이나 금의 방향인 서쪽 방향으로 우리가 두고 자는데요. 그건 이제 활동하는 성향에 따라서 뭔가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금의 방향인 서쪽을 방향으로 해야 되고, 많이 이렇게 신체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을 많이 하는 분들은 동쪽에다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용과 변화인데요. 이렇게 확산한 화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안을 이제 정리를 하고, 뭔가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은 구분과 정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의 결정을 내보내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토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 갑과 을은 양의 어떤 요소이고요. 이제 밑에 있지만 이 금과 수는 음의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는 음양을 연결하는 우리 현실이고 토대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과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뭔가 조절하고 필터링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정리를 했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연결성을 띠고 있는 것이 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현실이나 어떤 그 상황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된 것들이 결정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 결정이 이제 금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은 다 양의 요소들이고요. 이쪽은 음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천간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갑과 병과 무와 경과 임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오행이니까 우리가 십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5개는 양이고 5개는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행을 목화토금수로 나눠서